네,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104페이지 나와 있는 동차 함수는 조금 여기서 막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만 살짝 보면 뒤에 생산 함수에서도 할 거니까 동차 함수다라고 하면 네, 이거 가짜 분필이다. 네, 적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y라는 함수가 거기 보니까 거기에 영향 미치는 게 x가 있고 z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모든 변수를 아까 얘기했죠. xj 가격과 yj 가격 이게 다 2배씩 되는 것처럼 여기서 x, z가 전부 다 뭐 k배씩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k배씩 증가하고 z도 마찬가지예요. k배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x랑 z가 k배씩 증가할 때 야, y는 얼마나 변하겠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kx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kz를 이렇게 대입해서 k배씩 증가 시 y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거기 보시면 그때 함수값이 y값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k배 x 증가했고 k배 z 증가했더니 거기 보니까 끝에 y값은 k배의 r승만큼 증가했다. 그럼 이게 우리는 r차 동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이면 1차 동차고 0이면 0차 동차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그 개념 보시고요. 밑에 예제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제는 1번 해가지고 함수가 y가 x랑 z에 대한 함수인데 3x의 제곱 플러스 xz 마이너스 2z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x랑 z를 동시에 k배 증가시키면 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거기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가합니까? 봤더니 요거를 전부 다 모두 k배 증가시켰더니 네, 그러니까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네, k의 제곱 y,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딱 보면 차수가 2차잖아요. 여기도 k배니까 k배 하면 2 되고 얘도 그렇고 해서 이때는 2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은 거기 보시면은 예제 2번 보시면 0차가 되는 거고요. 아니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이게 그 뒤에 보시면 동차 함수라고 밑에 나와 있죠. 5-8 보시면 콥더글라스 함수라는 걸 할 거거든요. 효용함수도 그렇고 생산함수도 그렇고 콥더글라스 생산 효용함수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y값이 a에다가 거기 보시면 x의 알파 그 다음에 z의 1-알파 이런 꼴로 되어 있으면은요. 이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k배 증가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k배 이렇게 증가시키면 그 밑에 끝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k의 원승에다 y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이렇게 해놨죠. k에다가 앞에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a, x의 알파, z의 1-알파 이렇게 되니까 앞에 k 앞에 1이 생략됐죠. 그래서 1차 동차다 이렇게 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근데 우선 직관적으로는요. 이걸 어디다 많이 써먹냐면 이제 그래프 또 짝퉁이고 수수깡 이건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오른쪽 한번 보세요. 심플한 걸 가지고 이제 보게 될 건데 거기 보시면 105페이지에 그 동조 함수 나타날 때 거기 보시면은 밑에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있잖아요. OS와 OT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짝만 할게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아니 무차로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데 곡률이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을 하나 쭉 그렸어요. 그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막 제각각이라고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찾아내기가 힘든 좀 재미가 없는 효용함수 생산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차 함수 또는 동조 함수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 곡선 할 때 표현할 거예요. x, y가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 있으면
거기에서의 곡선이요. 거기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 위에가 x분의 y잖아요. 요 비율인데 요 비율이 일정하게 되면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MRS잖아요.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MRS가 똑같게 됩니다. x, y가 일정하게 같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다르죠. 요 위에 선상이 있는데 기울기 다 달라져요. 이거는 조금 다음에 또 뒤에 나올 때 또 비슷하게 할 테니까 먼저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우선은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가격이 변화할 때 변화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가격 소비 곡선은 우리가 PCC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맨 마지막 줄 보세요. PCC가 뭐의 약자입니까? 하면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격 프라이스니까 컨섬션 소비 커브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가 변합니까? 하면은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소득은 변함이 없고 옷의 가격에도 변함이 없고요. 쌀 가격만 계속 하락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산선 잘 볼게요. 소득 M이 있으면 X의 가격 X, Y 가격 Y 이렇게 있는데 자, 뭐가 고정됐나 보세요. 소득 고정돼 있고요. Y 가격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뭐가 변합니까? 라고 하면 X 가격만 변화하는 거예요. X 가격만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랑 Y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니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해야 좀 편해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립시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X의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는 효용극대화되는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 하락하니까 거기 보시면 여기요. E2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X의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이렇게 또 하락해요. 그랬더니 거기 E3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지금 Y의 가격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소득도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얘가 고정돼 있잖아요. 얘가 고정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요거요. M을 PY로 나눠주는 건데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이므로 우리 당연한 건데 소득은 고정되어 있고 Y 가격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X의 가격만 변하는 거죠. 선택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3개만 그렸지 여기 무수히 많이 촘촘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PCC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는 X랑 Y의 소비량이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여기 Y 소비량도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요. Y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산선 보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 증가하고 Y 소비량도 증가했네요. 아셨죠? 근데 여기는 지금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기울기로 표현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요, 저는요, 관심사가 X의 가격과 요게 직접 관심이 있습니다. 요거. 나는 얘와 얘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다른 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PX, X, Y 이렇게 3개 중에서 X, Y 평면에 나타낸 거는 그게 바로 다시요. 변수가 여기서 변하는 수가 PX, X, Y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개를 끄집어내는 거야. 저는 X랑 Y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름을 이때는 PCC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저는요. 직접 X 가격과 X의 소비량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가격을 끄집어내고 X를 놓으면 이게 바로 XJ 수요곡선이라고요. 수요곡선. 수요함수, 수요곡선이 되는 것이고 저는요. X랑 얘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관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X의 가격과 Y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따로 이름을 붙이진 않고 이제 대체 관계냐 뭐 보완 관계냐라는 대체 관계 여부를 여부 곡선이다. 관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PCC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직접 X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한데 공간이 없어 납작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직접 X의 가격으로 표현을 해요.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P1, P2, P3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표현하면 P1보다 P2는 더 싸고 P3는 더 싸요. 그래서 가격이 점차 하락해요. Y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 가격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X의 가격이 P1, P2, P3 하락할 때 B, B, B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PCC를요, 직접 색깔을 빨강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를 바로 디맨드 곡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가격이 변했을 때 XY 소비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의 관심사는 뭐가 관심 있습니까? 하면 이거는 요게 바로 XJ에 대한 가격 탄력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고요. 요거 볼까요? 녹색깔을 씁니다. X의 가격이 변화했는데 Y의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그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잖아요. 이게 대체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거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면 대체 관계고 마이너스면 보완제 관계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우상향 하는 건데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106페이지 두 번째 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밑줄 치세요.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면 가격 소비 곡선은 수평선 나와 있죠.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선. 이게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수평선이죠. 107페이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참고 그걸 기준으로 볼게요. 참고 보시면 PCC가 수평인 경우 한번 보세요. 수평인 경우.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C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XY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PCC가 수평입니다. 수평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PCC가 이렇게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효용 극대화되는 무찰 곡선이 여길 접하는 거야. 여길 접하는 거예요. 여길 접하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수평일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의 소비량이 일정해요. Y 소비량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이 변함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산서는 언제나 써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득의 M이 있는데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A상조 출발할 때는 뭘 얘기했냐면 소득은 고정돼 있고 요거 Y의 가격도 고정돼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근데 여기서 또 고정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Y의 소비량도 고정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Y의 지출하는 금액이 YJ의 지출액이 일정해요. 일정하게 고정돼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YJ 가격도 안 움직이는데 Y의 소비량까지 고정돼 있으면 Y에 쓰는 돈은 고정돼 있어요. 소득도 고정돼 있고. 자, 그러면 X에 쓰는 돈도 고정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면 X에 쓰는 돈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소득 M에서 PY랑 Y인데 얘네들이 아예 통째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된 상수 취급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게 지난 시간에 오늘 그 시험본 모의고사 비슷하게 어떤 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요 전부 다 X제만 지출한다 그런 느낌의 상황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이거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 1이지. 그래서 X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는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탄력성 나타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변화율로 써도 돼요. 얘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율로 표현하면 우리 변화율로 표현식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죠. 그래서 px분의 델타 px는 요거 더하기 x 소비량 x분의 델타 x는 이렇게요. k분의 델타 k. 근데 k분의 델타 k는 상수잖아, 상수. 얘 상수래니까 상수. 네, 10이면 10 뭐 이렇게요. 그럼 얘가 빵이지, 빵. 그럼 얘랑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더한 게 빵이니까 부호는 반대고 크기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탄력성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 델타 px분의 요거 x의 가격 변화율 대비 그리고 x의 변화율, 소비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두 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없앤다고 하면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하면 PCC가 이렇게 수평이 되잖아요. 수평이 되면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왼쪽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 그림에서 우리가 봤을 때 PCC가 수평이면 그때 X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이 여기로 증가하잖아요. 여기 증가하면 좀 이거 뭐 더 안 그려도 되겠죠? 그림을 좀 크게 그릴까요? 크게 이렇게 그릴까요? 다시 지저분해지니까. 자,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만 그릴게요. PCC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X의 소비량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1에서 2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저거 같이 PCC가 우상향하게 되면 자, X의 가격 탄력성은 직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됩니까? X의 소비량이 여기까지밖에 증가 안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보다는 작게 되고요. 얘는 PCC가 수평이면 수평을 기준으로 하세요. 수평이 되면은 XZ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PCC가 우하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PCC가 우하향. 여기 찍혔다가 무차곡선을 여기다 그려서 했는데 여기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린 거예요. 지저분해지니까.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PCC가 우하향해요. 우하향.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찍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돼? 2까지 갔을 때가 탄력성이 1인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변하게 되는 거니까 우하향하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수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상향하게 되면 1보다 작고 우하향하게 되면 1보다 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PCC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두 번째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수요 곡선을 도출해요. 도출 이미 했어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자, 107페이지에 뭐 나와 있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요. 108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요거요. PCC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겠네. 필수제겠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YJ 소비량은 증가한 거 보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Y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 두 재와는 보완제 관계죠. 보완제 관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Y까지 덩달아 같이 증가해요. 그럼 이건 커피와 설탕 이런 거니까 교차 탄력성을 나타내면 이거는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죠. X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Y가 증가했으니까 1보다 작으면 두 재와는 보완제 관계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읽어내시면 좋겠고.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면. 이거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Y 소비량이 변함없잖아. 교차 탄력성 빵이지 뭐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런 경우로 우리가 독립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하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Y의 소비량이 여기 찍혔어요. Y 소비량 감소했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X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Y 소비량 감소해버리면 두 재와는 대체제 관계다.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뭐 나중에 뭐 많이 연습할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거기 밑에 보시면 이 수요 곡선 PCC가 이렇게 있을 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108페이지 그림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쌀 가격과 더불어 옷과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뭐 좀 뒤에 뭐 영차 동차 함수다 해서 설명 나와 있는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한번 보시고요. 우리 109페이지 수요곡선 도출의 사례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수요 함수를 우리 도출하는 거는 뭐 뒤에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MRS랑 PI분의 PX 해가지고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3번. 그 수요 곡선을 함수를 도출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 함수가 이렇게 할게요.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콥터글라스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근데 예산제약식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 m이고요. px랑 x 더하기 py랑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효용 극대화되는 뭐 선택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예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효용 극대화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볼게요. 수요 곡선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탄력성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x에 대한 수요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를 나타냅니까? 하면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x제 가격에 영향 미치는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예산선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x로 정리하면 x 가격, y 가격, 소득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얘만 약간 불청객이야. 얘를 좀 제거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어. 근데 y를 제거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y를 제거하면 되는데 그냥 막 제거할 수 없고요. 이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y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효용 극대화 원리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게 이제 효용 함수고 예산선이면 무찰곡선이 이렇게 무찰곡선이 예산선과 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MRS가 XY가 PY분의 PX랑 같을 때다라는 거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MRS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분자는 MUX고요. 분모는 MUY 이렇게 됩니다. 자,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X로 미분하면 알파 내려가고 하나 빼주면 돼요. 그렇죠? 알파 내려가고 X에 알파 마이너스 1, Y에 베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요거 MUY니까 Y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럼 베타가 내려가고 X의 알파는 그냥 놔두고 Y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여기 위에 밑에 중에서 알파 날라가면은 마이너스 1만 남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x. 얘는 베타 날리면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x분의 y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랑 얘가 같을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분의 y가 이게 일정하면 얘네들이 상수니까 MRS가 똑같게 된다는 것도 여기서 나와요. 자,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요게 이제 효용극대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요 효용극대화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거요, y를 제거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y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게 바로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y로 정리하면 y는 어떻게 돼요? x가 1이 넘어가고 알파분의 베타인가요?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py분의 px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px 그리고 x 이거죠. 이걸 저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대입하면 소득 m은 px랑 x 더하기, 네, 그 다음에 py에다가, 네, 요거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 그 다음에 py분의 px,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네. 자, 요거 잘 보시면 맞나? 잘 모르겠네요. 요거 잘 보시면 px랑 x 이렇게 묶이고요. 얘랑 얘가 이렇게 묶이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랑 얘 지워지네. 그쵸? py랑 얘 py 지워지네요. 그쵸? 그리고 정리하면 요거 묶어서 빼면 요거 여기는 1이 남고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하면 알파분의, 요건 알파분의 알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px랑 x 이렇게 묶인 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됐어요. 효용극대화 원리를 적용해서 y를 제거해서 저기 나와 있는 x제가격, y제가격 m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는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x가 전리 넘어가요. 그래서 px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제에 대한 수요 함수야. 그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 하는 김에 볼까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탄력성은 소득은 변화 없으니까 상수 취급하시고, 얘는 의미 없죠. 변하지 않은 거니까 다 의미 없어요. 지워집니다. 아니, 변화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뭐 K로 바꿔도 되고 의미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소득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이 변하면 X는 상수 취급하면 돼요. 얘 다 똑같은 거. 의미 없고 얘도 의미 없고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X랑 M만 보이면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같은 비율로 증가하니까 이때는 소득 탄력성은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교차 탄력성 어떻게 될까요? Y제 가격이 X의 소비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 여기는 Y제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Y제 가격이 변해봤자 X의 소비량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쪽에 오시면 이거는 X의 가격이 변해도 Y에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Y제 가격이 변해도 X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이때는 교차 탄력성은 대체 탄력성 빵이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코업 더글라스 일대고요. 우리는 좀 특이한 경우가 거기 좀 몇 개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완전 대체제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쉬운 거 먼저 합시다. 111 가보시면 완전 보완제인 경우 한번 봅시다. 순서를 바꿔서, 자, 2번 먼저 할게요. 완전 보완제인 경우 한번 보시죠. 보완제인 경우.
자, 효용함수가 거기 보시면은 L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L자 형태로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예, 그 뭐 그냥 간단하게 py, px 그냥 쉬운 효용함수로 써 있다 할게요. 자, 이 목적시 x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고요. 그냥 x랑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고 L자 형태를 지닙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상선은 똑같아요. 소득 m은 px, x 더하기 py,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효용 극대화 조건을 우선 보시면 이거 뭐 그냥 그림 그리면 x, y일 때 예상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 나타내는 효용함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요거 L자 형태고요. L자인데 요게 두 개 같을 때가 꺾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AX, BY 이렇게 하면 좀 더 일반화 됐는데 그냥 A와 B가 1일 때라고 할게요. 자, L자니까 이게 XY가 같을 때는 여기 대각선에 쭉 돼 있을 때 여기에 접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차별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군. 근데 이게 미분이 안 돼. MRS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MRS로 풀진 않고요. 요거 두 개 같을 때 효용 극대화 된다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선 수요함수 그 최적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길 지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무차곡선 1 이렇게 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책에서는 글쎄 뭐 그것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계속 완만해지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완만해서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렇게 예산선이.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주황색으로 가다 계속 완만해서 이렇게 수평이 된 거야. 그렇게 되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X의 가격이 이거보다 더 비싸지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수평일 때가 PIB나 PX인데 수평일 때는 X의 가격이 빵인 거예요. 예산선 기울기라니까요. 얘가 수평이니까 빵인 거예요. 수평. 예, 여기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괜히 책에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요 점 이제 효용 극대화 되는 점이라고요. 네. 자, 우선 요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요 궤적의 위에 있는 게 요게 바로 PCC예요. PCC. 요게 PCC고요. 여기서 우리가 PCC가 아니라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수요 곡선은 여기 보시면 X가 있고 PX를 여기다 이제 놓는 거죠. X의 가격이 점차 하락해요. P0, P1, 뭐 이렇게 P3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P3는 제로가 되는 거죠. P2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 두 개 똑같다는 걸 이용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요 Y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효용 극대화 원리는 요거 작용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 원리가 달성되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X랑 Y가 똑같을 때니까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소득 M은 PX에다가 PY 대신에 요 X 넣으면 되지. X랑 Y가 같을 때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X를 정리할게요. 그래서 X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 X 빠지면 X 가격 더하기 Y 가격이고 M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가격, Y 가격, M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답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112페이지 보세요. 예, 그거를 뭐 Z에 대해서 이제 XY 대신 뭐 Z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XJ에 대한 수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Y에 대한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를 풀면 되겠지. 뭐 그냥. 어차피 이거, 그냥 똑같아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A, B 이렇게 되면 좀 식이 좀 복잡한데, 이 경우는 심플하게 우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얘도 우하향하는 형태 수요 곡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예,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건데, 이 끝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이제 얘기한 게 소득 M, 여기 보시면 PY 해가지고, 예, 여기. 어디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요 YJ 가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그리는데, 책에선 굳이 이렇게까지 표시를 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 보완제일 때고요.
자,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그 교수님 책에 연수 문제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하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직접 살짝 거기다가 넣어 주셨어요. 한번 보시죠. 완전 대체제인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완전 대체제인 경우. 대체제인 경우. 자, 우선 여러분 세수로 나눠서 봅시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 거기 보시면은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x 플러스 y 이렇게 할게요. 거기 보시면 뭐 따로 있지는 않은 거니까 그냥 x 플러스 y로 할게요. 예. 무차별 곡선이 우하형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산선도 보시면 우하형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도 그리기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면 색깔펜을 쓰지 않으면 이게 좀 그림이 좀 깔끔하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했는가 그거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내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하면 우하형하는 마이너스 1의 우하형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하형하는 직선. 이게 이제 효용함수예요. 뭐 원이라고 할게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왜냐면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S인데 MRS XY가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하면 이거 X로 미분하면 1이죠. Y로 미분해도 1이에요. 그러니까 1의 우하형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정해요. 이렇게 1로. 네, 그렇죠.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각각의 뭐 한계 대체율 체감하거나 그렇지 않고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예산선 볼게요. 예산선이 이거죠. 자, 예산선은요 우하형하는 직선입니다. 이것도 이게 py분의 px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선의 기울기. 네, 이거 이해되시죠? 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도 우하형하는 직선이고 예산선도 우하형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큰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케이스 1. 자, 만약에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MRS가 XY가 PY분의 PX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게 그림 그릴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예산선에 먼저 형태를 그려주세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곡선이 있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요. 이게 좀 작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선 선택 가능한 영역을 살짝 빗금을 쳐주세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둘 다 그 직선이어서 헷갈리거든요. 근데 MRS가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더 커요. 그럼 선택점이 여기를 할 수 있고 여기를 할 수 있고 뭐 여기를 할 수 있고 3개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MRS가 더 커. 마이너스 1의 기울기인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어딜 선택합니까? 하면 요 점을 선택해요. 2점 소음자로 쓸까요? 2점 이렇게 구석해가 발생하는 거야. 구석해. x제만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x제를 좋아하는 거잖아. 이건 x제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보다 x제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더 큰 거니까 x제만 구입합니다. 구입 이렇게요. 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케이스 2 한번 봅시다. 케이스 2. 자, 만약에 x제 여기 보시면 상대 가격과 MRS가 똑같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MRS가 XY가 PY분의 PX랑 똑같아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직선이 겹치는 경우에 직선이 겹치는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예산선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PY분의 PX인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선이니까 빗금을 살짝 칠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 여길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안쪽은 효용극대화점이 아니고요. 이 바깥쪽은 선택점 영역에서 벗어나니까 그 효용극대화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가 다 효용극대화점이에요.
예산선 위에가 이렇게. 여기 예산선 위가 모두 효용 극대화점이다. 극대화 선택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뭐 저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하지만 그냥 한 번쯤은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이걸 잘 표현하는 게 문제니까 잘 표현을 해 주시죠. 자, 부등호가 PY분의 PX가 더 큰 거라고 합시다. X의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래서 MRS가 1인데 이게 가격이 뭐 2로 더 비싼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X자 하나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1인데요. 가격이 2야. 그럼 2원을 지불하고 1원을 혜택 봐요? X자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X자 구입을 안 할 거예요. 그걸 살짝 예측하시고 X자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를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되니까 효용 극대화점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y제만 구입하는 구석해가 돼요. y제만 구입.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되셨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완전 무한대는 되게 쉽죠. 우리 책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109페이지 밑에 그림 나와 있고 110페이지 그거를 좀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걸 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한번 그려볼게요. X가 있고 YZ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직접 X 가격 평면에다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거기는 이제 1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 1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X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해볼게요. 비싼 거니까 저 세 번째 그림이에요. X의 가격이 되게 비싸서 이렇게 가파르다 합시다. 가파른 거야 이렇게. 너무 가파르겠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산선이 예산선. 이게 그냥 P0라고 할게요. P0. 그냥 P0야. 근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니까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어딜 선택하냐면 여길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가격이 이렇게 P0에서는 X를 하나도 안 사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라고 할게요. 2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기에 매칭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 P0일 때는 X 소비를 안 하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2제로. 자,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좀 싸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싸지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색깔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이 가격을 우리가 P1이라 합시다. P1. P1. 상대 가격이 원래 PY분의 PX죠. 그래서 PY분의 PX인데 YJ 가격을 뭐 1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XJ 가격 해도 되고 이게 P1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까지는 X의 소비량이 P1이 될 때까지는 X의 소비량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X 소비량 빵이니까 뭐 YJ만 사나 봐요. 이렇게 빵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P1과 무차곡선이 접하는 거니까 요 위가 다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된다고요. 이 가운데 있는 그거죠. 여기까지도 쓸 수 있는 거야. 주르륵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요거는 X제만 구입을 하니까 YJ 소비량이 빵이니까요. 예산선에서 YJ 소비량 빵이면 X는 최대한 M을 PX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을 PX로 나눠주는 만큼 최대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X가 이제 P1일 때는 하나 사도 되고 두 개 사도 되니까 요 위에가 예산선이 이렇게 된다. 요 위에는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이고요. 예산선상에서 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렇게 X의 가격이 좀 더 싸졌어. 그래서 X의 가격이 더 하락했어요. 이게 무슨 색을 썼는데 이렇게 자꾸 색깔이 어두워지죠? 아무튼 더 싸졌어요. 이렇게 싸졌어요. 이렇게. 얘가 P2라고 할게요. P2.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요. 무차별 곡선을 지금 살펴보는데
무차곡선이 여기 처음에는 여기에 찡 하고 머물러 있었어. 엑세가 이렇게 비쌀 때는. 근데 이렇게 쭉 하다가 파란 색깔이 되면 요 위에가 다 예산선 선택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러다 이제 가격이 더 싸지게 되면 여기가 선택점이 아니라 무차곡선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쭉 무차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X제만 사는 거예요. 예산선 하얀 색깔보다 무차곡선이 훨씬 더 가파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X가 더 싸졌다 해볼게요. 더 싸져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더 싸졌어요. 이렇게 쭉 더 싸졌어. 더 싸지게 되면 그래도 나는 안 그래도 X제가 좀 더 편익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여기서 계속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내가 선택점은 X제만 구입을 해요. Y제 소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X제만 구입을 하니까 Y제 소비량이 빵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에다가 Y 소비량이 빵 하면 X제는 이거예요. M을 PX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구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예산선은 M을 PX만 사니까 X로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X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각상 곡선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개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얘기한 것처럼 X제를 아예 구입 안 할 때 X의 가격이 그냥 상대 가격이 요 영역에서는 X제를 왜 구입 안 합니까 하면 요 영역에서는 요쪽 구간을 나눠야죠. MRS보다 XY가 PY분의 PX가 훨씬 더 클 때, X제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없을 때. 요거 수평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은 바로 MRS랑 PY랑 PX가 같을 때 이렇게 되고요. 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 구간은 MRS XY보다 PY분의 PX가 X제가 훨씬 더 클 때, 그러니까 X제만 구입을 하는 구간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 그림 하는 게 뭐 요즘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그냥 뭐 쉬운 얘기이긴 한데 이게 그림을 잘 설명해서 표현하는 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11 완전 보완전 받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그렇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시장 수요 곡선 네트워크 이거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좀 약간 지체되네요. 그거 하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요 파트가 좀 다음 챕터랑 소비자 잉여 파트가 좀 양이 좀 제일 많이 걸려요. 뚝딱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